안녕하십니까. 장호서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회복의 증거 이 제가 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링컨은 여러 번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났다라는 제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정신병원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온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법이다. 재발에 대한 예방법도 약물 치료와 더불어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질병 발병 전에 한 달 전이나 1, 2주 사이에 몸에 특별한 신호를 보내주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그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치하고 무시한다면 재발은 불보듯 뻔하다. 잘못된 습관과 패턴으로 생활하다 보면 몸과 마음의 피로가 쌓이고 고통을 호소한다. 이 과정에서 병을 인식하지 못하면 억압된 감정이 용수저같이 피어오르기도 한다. 감정의 소통이 치유인데 그 흐름이 막히고 고인물이 썩게 되고 쌓인 분노는 다른 방식으로 위장된다.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울감과 불안감과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감정의 불순물이 쌓인다. 그러면 몸은 그 감정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게 되고 여기저기 이유 없이 아픈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다가 두통, 보통, 위장장애,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피부질환, 변비 등 소화기에 이상이 온다. 또 면역계와 관련된 질병이 초래되거나 허리 통증이나 신경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또 하고 좀 더 심하면 불안증과 우울증을 거쳐서 조울증, 조현병이 발전한다. 감정이 불쾌해지고 수면 장애가 오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예민하고 짜증이 많이 난다. 이어 가족과 마찰이 생기게 되고 자기 감정과 생각을 주체하지 못하고 철학과 종교에 심취하거나 때로는 과격한 감정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 남과의 관계, 사회 관계에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짜증과 분노가 나타나고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이어진다. 세상이 냉혹하게 느껴지고 사람들로부터 심한 외로움과 소외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착각이 생기게 되고 소통의 단절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넘어 대인 기피로 발전하게 된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소통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에 혼자 있게 되고 여기저기 겉돌게 된다.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점점 무감각하고 경직된 마음으로 굳어져 슬프고 희망 없는 내면 상태로 변해 세상과 벽을 쌓는다. 고립되면 저신증으로 가고 표출되면 사회에 대한 공격적으로 변화한다. 분노의 반향이 내부에 가면 우울해지고 분노의 반향이 외부로 가면 사회 불만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계속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지만 이를 무시하면 자신이 힘든 이유를 모르게 되고 정신증의 문제는 더 심해진다. 알지 못하는 분노와 혼란감이 찾아와 마음이 흔들리고 현실을 외면하면서 점점 자기를 위로하는 방어기지 속으로 들어간다. 현실을 받아들이려다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으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위로하는 상태가 곧 망상과 한각의 세계이다. 현실을 자기식대로 변형시켜서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고 이는 현실감이 떨어뜨려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로는 현실 속에서 적응하기 어렵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고통에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현실을 두려워하고 회피했던 태도도 한몫한다.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나의 불찰도 있다. 물론 외부의 고통이 심하게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은 경우도 있지만 이를 언제까지 탓할 경우 스스로 회복에서 멀어지게 한다. 따라서 마음을 닫았던 자기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재발 전에 꼭 재발경으로 체크하고 약물 증량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멘토와 소통하고 가족의 지지가 또한 필요하다. 자기만의 공간과 쉼터에서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2주에서 3주가량 잘 관리해주면 재발 위기에 넘어갈 수 있고 입원하지 않고 외래 치료만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나아지는 단계와 예방 단계에서는 뇌를 안정화하고 언어화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살리는 말을 들으면 죽어가던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생명의 기운이 소생될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법도 꼭 필요하다. 말로 부정적인 감정 탈기를 매일 실행해야 한다. 감정을 토로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나 멘토나 소통을 해야 한다. 그 소통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며 자기 망상과 한각 속에 나올 수가 있다. 이러한 적절한 약물 치료로도 아주 유익하다.
또한 치유되기 위해서 자기 나쁜 습관을 버리려는 의지를 가지며 용기를 얻어가게 되고 회복되어 가게 된다.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전환이 자신의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동아줄이 되어준다. 사후 실패로 인한 심한 우울이나 신경증, 정신과 의학과의 병원에 입원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말했다. 나는 많이 넘어졌으나 그것은 결코 낭떠러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다. 결코 포기하지 말자. 터널 끝은 반드시 있고 몇 발자국만 나아가면 이상 속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지루한 일상이지만 규칙적인 생활의 반복은 자기 내면을 튼튼히 만들고 회복 탄력성으로 더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매일의 스트레스는 운동과 등산과 음악 감상, 예술 활동, 취미 활동 등으로 승화하자. 절박함을 가지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회복의 방향이 보일 것이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마음의 힘을 모으게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질병 속에서도 전전긍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더라도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다 건강하게 현실적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이상 회복의 증거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장호서 작가 심리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